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루테라입니다. 오늘은 페라자 선수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김견문 감독이 페라자 선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기사가 나왔고, 그 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김견문 감독이 수비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에게 수비 능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감독인데, 페라자 선수는 그 수비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이니 왜 김견문 감독이 페라자 선수와 계약하는 걸 허락했을까 의문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시즌은 두 명의 선수와 두 명의 외국인 타자와 한 시즌을 보냈죠. 거의 전반기는 플로리얼, 후반기는 리베라토 선수와 했는데 이 두 선수하고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리베라토 선수와 재계약을 할 것이냐, 플로리얼 선수와 좀 재계약을 할 것이냐, 좀 설왕설래도 있었고 페어게인이다 라고 하면서 좀 이야기가 됐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선택은 페라자 선수였죠. 그러면 도대체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을 때 먼저 리베라토 선수는 체력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군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물론 전 팀에서도 계속 뛰고 있었지만 한 6개월 정도 시즌을 보냈는데 체력이 떨어지는 걸 확인을 했고 좀 쉬고 나서 플레이오프 때는 또 잘하다가 한국 시리즈로 가니까 못했다. 이게 과연 기술적인 문제이냐? 그게 아니라 체력적으로 조금 부침이 있고 한 시즌을 보낼 때 좀 리베라토 선수를 신뢰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유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에서 조금은 불안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로리얼 선수 같은 경우는 하나 구단이 원하는 타격 능력치는 아니었다라는 게 좀 이유일 것 같아요. 솔직히 수비도 냉정하게 만족감이 있을 정도로 잘하지는 않았고 그나마 좀 인정을 받을 만한 부분은 주루 부분이었는데 그 주루 부분만 생각을 하고 재계약을 하기에는 그냥 이원석을 쓰는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 뭐 플로리오 선수가 뭐 상승 곡선을 사고 있을 때 부상으로 인해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분석이 되었을 때 과연 그 부분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는 좀 없다라는 그 타개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라고 평가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리베라토 선수는 바깥쪽 로우 코스를 한 손으로 툭툭 밀어가지고 안타를 만들기도 하고 변화구에 대해서도 대처를 할 때도 한 손으로 놓으면서 이제 타격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플로리어는 없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시범 경기 때부터 같이 봐왔던 선수다 보니까 조금은 낙제 쪽으로 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두 선수는 체력과 타격 기술이라는 부분에서 하나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고 선택은 페라자 선수였습니다. 김견문 감독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반기 때 잘하고 내가 들어갈 때쯤 펜스에 부딪혀 부상을 있었다. 그런 것과 맞물리다 보니 수비도 에러가 있었다. 하지만 어리다. 아무래도 페라자의 장점은 공격이다. 왼쪽, 오른쪽 스위치로 다 하면서 저 정도 쳐주는 타자가 별로 없다. 홈런 20개는 일단 쳐주지 않나? 라면서 페라자의 공격력을 평가했습니다. 후반기 때 거의 죽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한 80타점 정도를 했습니다. 그만큼 전반기 때 보여줬던 타격 능력은 확실했고 페라자 선수 본인이 이야기하기로는 멘탈이 많이 나갔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부상에 수비 실수도 많았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 위축됐던 모습들이 있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즉 김견문 감독이 페라자 선수와의 계약을 허락했던 이유는 오로지 공격력을 본 것 같습니다. 올 시즌 화끈한 야구를 하겠다, 공격적으로 좀 더 활발한 공격력을 보이기 위한 타선을 좀 구축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김견문 감독이고 그 니즈에 맞는 선수가 페라자 선수라고 봤던 모양입니다. 물론 페라자 선수가 공격적인 부분에서는 플로리얼이나 리베라토 선수보다 월등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은 사실인데 진짜로 페라자만큼 쳐주는 선수가 없을까? 일본에서도 오퍼가 왔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진짜 없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수비 능력에 대해 좀 믿음을 주기는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다시 본 페라자 선수가 굉장히 어른스러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지해졌다. 그러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엑스트라 훈련까지 자청을 해서 한다. 수비가 우선이다. 일찍 나와서부터 수비 훈련을 먼저 하고 있다. 의지와 노력이 더 나은 페라자 선수를 만들 거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합니다. 페라자 선수도 본인의 약점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재작년에 결국 재계약에 실패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도 알고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페라자 선수도 내야수 출신이고 한국을 왔을 때 내야수에서 외야로 넘어간 게 2년 차 정도밖에 안 되기는 합니다. 물론 수비 능력치가 좋은 선수는 2년 정도면 충분히 외야 수비를 할 수 있는 외야 수비에서 크게 모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수비 능력이 떨어지는 선수는 좀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이죠. 감안하고 볼 필요는 있을 텐데 이게 국내 선수라면 상관이 없는데 왜 외국인 선수한테 좀 수비가 약한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3할 4푼을 치고 30개를 치고 막 그런 선수도 분명 아닌데 선택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함이 있을 수밖에 없기는 하죠. 뭐 페라자 선수 본인은 후반기 페이스 떨어진 건 체력이나 기술 문제가 아닌 멘탈 문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비에서 아쉬움이 있었던 것도 집중하지 못해서다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 같진 않지만 내내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도 확실히 체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평가 요소로 들어갔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김견문 감독은 외국인 선수 안 뺄 거잖아요. 국내 주전들도 안 빼는데 외국인이라면 더더욱 안 뺄 수밖에 없고 다른 기술보다도 확실히 체력 이 부분에 굉장한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선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어쩌면 페라자 선수를 선택한 이유는 1년 내내 계산이 되는 타격을 할 수 있는 기술과 체력 1년을 소화할 수 있는 체력을 보유했다는 부분이 선택의 요소 중 가장 큰 지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감독은 페라자 선수가 내야수 출신이라 외야 수비가 서툴렀다. 올 시즌도 실수는 하겠지만 그때보다는 훨씬 성장했을 것이다 라며 희망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험이라는 단어 대신 확률 높은 게임이라고 판단을 했고 페라자 2.0이 곧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멜버른에서도 페라자 선수가 수비수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작년에 플로리얼 선수도 이제 적응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수비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출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멜버른전에서 페라자 선수의 수비를 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우익수로 시킨다고 하고 솔직히 수비 능력이 향상이 되었을까 고작 1년 사이에 그 부분을 믿을 수는 없기는 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두 손 수비는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학생도 아니고 프로가 플라이로 뜬 볼을 두 손으로 캐치했다는 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그 부분 때문에 페라자 선수를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근데 멜버른에서 만약에 두 손으로 공을 잡는 모습들이 나온다? 그러면 좀 많이 서운할 것 같네요. 나아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인데 나아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을 멜버른 전에 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페라자 선수와 1년간 같이 시즌을 보내야 합니다. 4살에서 25살 육성 과정에 거치고 있는 선수들의 실력은 하루하루마다 달라진다고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성장세가 뚜렷했으면 하는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가 솔직히 비교적 낮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영겸혁 감독 같은 경우는 4강 안에는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위 후보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폰세 선수, 와이스 선수 절대적이었고 오웬이나 웰케 선수가 그보다는 못하다고는 하지만 제일 큰 이유는 어찌됐든 외야에서 한 자리를 맡아줄 수 있는 페라자 선수의 존재감이 타 팀에서 보기에는 압박감이 있다고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중심 타선에서 홈런을 빵빵 쳐줄 수 있는 그런 거포라기보다는 라인 드라이브, 강한 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약간 중장거리에 더 가까운 선수이고 그래서 제가 키 큰 문현빈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고타율을 만들어내기에는 3할 때 초반 정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하나의 전력을 조금 더 낮게 보는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결국 선수가 증명을 하는 것이겠죠. 선수가 수비 부분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서 타격에도 영향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실패가 될 것이고 작년에 심우준 선수처럼 그런 부분들을 다 극복하고 진짜 본인이 판단했던 만큼 멘탈 문제였다. 멘탈만 괜찮으면 나는 언제든지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선수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면 또
하나는 또 기적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찌됐든 중심 타선은 더 강해졌고 테이블 세터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는 플로리얼이나 리베라토 선수보다 좀 더 타격 능력이 있는 선수임에는 분명하니까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약점이 적은 선수임에는 분명합니다. 심지어 24시즌은 정말 높은 하이 패스볼을 잡아줬지만 작년부터 그러지는 않으니까 좀 높은 공에 약점이 있는 부분도 조금은 상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대목일 수도 있다. 김경문 감독도 모든 걸 다 신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신있게 수비가 나아졌다라고 말하지도 못하고 있고 너무 극단적으로 수비형 라인업에서 공격형 라인업으로 변모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이기는 하지만 이미 계약을 한 만큼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